안녕하세요, 쌤입니다.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습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좋은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또 이제 고쳐야 되는데 잘 안 고쳐지는 나쁜 습관도 있죠. 그런 건 또 어떤 게 있으세요? 습관은 그 사람을 설명해 주는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. 그 습관이 오늘의 나를 이제 만든 거예요.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습관이 결국 나의 미래를 만들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이제 심란해지거나 긴장되는 부분들이 있죠.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. 습관은 의지만으로 이제 고치기 쉽지 않아요. 이제 때로는 나 자신을 이제 윽박지르는 어떤 채찍도 필요하죠. 요령도 필요하고. 누군가는 이제 어떤 이제 기술, 그런 어떤 이제 그 습관을 만들 만한 기술도 여러 가지. 우리가 책도 많잖아요, 사실.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시도해 보셔야 돼요. 왜냐하면 사람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거는요, 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도 어떤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이제 효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샘플링을 해보시는 거 중요합니다. 오늘은요, 좋은 습관을 나한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한 아주 좋은 꿀팁 3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나만의 시작점을 만드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회사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캐치프레이즈 막 광고하고 독서 클럽을 만드는데 이제 그런 걸 하자. 이제 직원들한테 어떤 이제 캠페인을 할 때, 3월 20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. 그러면 3월 20일은 봄의 첫날입니다. 독서 클럽으로 모입시다. 이렇게 하는 거하고 3월의 3번째 목요일 3월 20일 날 독서 클럽으로 모입시다 라고 하는 게 어떤 게 더 직원들한테 어필을 많이 할까요? 봄의 첫날 이라고 이제 어필하는 것이 훨씬 더 독서 클럽 인원을 많이 모을 수가 있다고 해요. 왜냐하면 아주 매력적인 시점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, 우리가.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예요. 생일에 저축하세요 라고 제안받은 직원이 그냥 의미 없는 날에 그냥 저축하세요 라고 이제 제안받은 직원들보다 훨씬 더 저축률이 높았다는 어떤 이제 보고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. 이제 담배 이제 피우시는 분들 담배 끊는 거 1월 1일부터 금연 올해까지만 피우고 1월 1일부터 금연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이제 방송 날짜는 아마 이제 2023년이 될 것 같은데, 여러분들 금연하기로 하신 분들 담배 어떻게 잘 금연 이루어지고 계십니까?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느끼는 날에 훨씬 더 많은 변화를 추구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시작점 만들기를 굉장히 좀 재미있게 해보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갖고 온다고 해요. 왜냐하면 그런 새로운 시점은 어떤 내가 다시 도전하는 거에 어떤 이제 기회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. 우리가 이제 뭔가를 시작할 때 실패하는 경험들이 많잖아요. 그럼 이제 앞으로도 또 금연도 또 실패할 것 같아. 다이어트 또 실패할 것 같아. 영어 공부하는 거 또 실패할 것 같아. 그러나 그런 어떤 새로운 시점을 만들므로 해서 어떤 이제 훨씬 더 우리에게 이제 자신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. 사실 이제 뭔가를 하기로 결심하면 오늘부터 한다가 제일 좋아요. 그게 가장 효과적이니까 일단 그걸 해보시고, 그리고 오늘부터 한다라고 했으니 오늘은 했는데 내일은 안 하게 되면 다시 그러면 월요일부터라는 어떤 이제 새로운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결정하시면 좋죠. 아니면 1일부터 온갖 새로운 시작점이 있잖아요. 의미 있는 시작점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.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. 남자들이 금연할 때는 돌아오는 월요일부터, 그래갖고 실패했으면 오늘부터, 아니면 3달 1일부터, 아니면 이제 아빠들인 경우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금연하겠어. 그럼 아이들 생일 이런 거 있잖아요. 3월 2일 이런 거 그때부터 하겠어 이런 거. 그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대단히 훌륭한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. 아이의 생일, 내가 그 아이를 정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고 내가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결심했나, 그날을 기념해서 금연을 한다. 이러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별별 날짜에 의미를 부여해서 나만의 시작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나 다이어트 45kg 다이어트, 그럼 4월 5일부터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 어떤 독립하기 위해서 저축을 시작한다. 3월 1일부터 하겠어. 그야말로 이런 거 3.1절 3월 1일부터 하겠어. 어떤 새로운 시작점에 대한 의미를 막 부여하는 거죠. 우리가 이제 실패하더라도 계속 수정해서 계속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
자, 두 번째 좋은 습관 만들기 위해서는요. 채찍, 당근 세트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시작 시점을 우리가 발견했어요. 그 다음 단계. 자, 어떻게 성공할 거냐 이거를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죠.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장애물들이 많아요. 뭔가를 이제 하겠다고 생각하고 나서도.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. 우리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제 왜 지하철 같은 데 보면 다들 에스컬레이터로 타고 올라가지 계단으로 올라가는 사람 별로 많지 않잖아요. 다 그게 좋은 줄 알면서도. 그리고 이제 시험을 앞두고 아니면 리포트 써야 되는 거 막 이제 일이 막 밀려 있는데도 지금 당장 이제 막 이렇게 핸드폰으로 SNS 보고 막 이러잖아요. 왜 그럴까요? 어떤 장기적인 보상보다 단기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일을 선호하는 성향이 우리들한테는 누구나 다 있다고 그래요. 그걸 현재 편향이라고 합니다.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현재 편향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좋아지는 어떤 그런 변화를 막는 최대한의 어떤 이제 장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현재 편향을 극복하려면 채찍, 당근 이제 세트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어떤 이제 우리가 좋은 변화를, 좋은 습관을 만드는 행동을 할 때만 그야말로 당근을 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드라마 너무너무 좋아한다. 아니 예능 프로그램, TV 보는 거 너무 좋아한다. 이런 분들은 내가 이렇게 이제 그 헬스 클럽에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어떤 이제 러닝머신 뛰든지 그때만 드라마 본다. 그때만 유튜브 본다.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예능 프로그램 그때만 볼 수 있다. 그러면 이제 그 운동이 그렇게까지 싫지도 않게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당근 채찍 세트예요.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있죠. 집에 와서 내가 이제 독서를 이제 하기로 결심했어요. 그럼 집에 와서 독서 1시간을 한 후에 이제 인스타나 뭐 SNS 갖고 이제 내가 이제 또 핸드폰으로 1시간 놀 수 있어. 자, 1시간 독서하고 1시간 놀 거야. 이렇게 세트로 묶어 놓는 거 훨씬 더 좋은 어떤 이제 습관을 들이는데 도움이 되십니다. 그리고 그 내가 이제 뭐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이제 밀가루를 먹으면 안 된다고 쳐요. 그러면 외식할 때만 밀가루 음식이 가능하고 집에서는 무조건 밀가루 아예 없애는 거죠. 집에서는 밀가루 못 먹어. 그 대신 이제 외식할 때는 밀가루 먹어도 돼. 이제 이런 거. 만약에 이제 내가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저녁을 안 먹기로 했는데 너무 배고파 저녁을 먹어야 되겠어. 먹고 싶은 게 있어. 그러면 저녁을 먹으려면 집 들어가기 몇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는다. 어느 정거장부터. 이렇게 채찍 당근 세트로 만들어 놓으면 운동이랑 뭐 어떤 그런 배달 음식 시켜서 저녁을 맛있게 먹는 그런 거를 이제 같이 겸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. 새벽에 학원, 영어 학원 5일 내내 월화수목금 다 가면 주말에 스크린 골프장에 가서 놀 수 있어. 이렇게 이제 내가 정하는 거예요.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, 여러분. 어떤 이제 의지력에 계속 의존. 사람은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걸 믿지 마시고 하기 싫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채찍 당근 세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세 번째. 자, 좋은 습관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요. 꿈 과목 만들기예요. 제가 이제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할 때는 이 꿈 과목이라는 이야기를 참 즐겨 넣는 편이에요. 필리핀의 그린뱅크의 은행장이요. 그 목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예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품을 개발해냈대요. 근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아니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뺄 수도 없는 그런 상품이 팔리겠어?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인출이 제한된 계좌를 개설한 사람이 일반 계좌에 저축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저축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게 뭔가 하면요. 강제로 자기를 묶어놓는 거죠. 돈을 모을 수밖에 없게끔. 그 소설가 빅토르 위고 아시죠, 여러분? 마감이 있는 글을 써야 할 때는요, 옷을 옷장 속에 넣고 잠가버렸대요. 못 나가게. 옷 입고 밖에 못 나가게. 그걸 써야 되니까, 원고를 마감을 해야 되니까. 그 이회수 작가, 지금 이제 작고하셨지만, 이회수 작가님도 그 2층에 자기 서재에 올라가서, 그 2층하고 1층을 이렇게 오르내리지 못하는 중간문이 있었나 봐요. 그거를 아내 되시는 분한테 잠가버리라고 했대요. 그러니까
본인이 원하는 일정 어떤 분량의 원고를 쓰기 전에는 1층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. 술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.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꿈 감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사람은 항상 자유를 선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어떤 이제 내가 정말 갈망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해 버리는 거. 그게 이제 스스로 감옥에 자기를 이제 가두는 거죠. 꿈 감옥.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. 자, 보고서를 내가 이번에는 절대로 이제 늦지 않게끔 내겠어. 그러면 지금 벌떡 일어나서 팀장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팀장님, 이번 보고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12시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. 말해버리는 거예요. 그게 꿈 감옥이에요. 자기를 그 데드라인에다 묶어버리는 거죠.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를 묶는 거예요. 책 읽는 거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. 후배들한테 책 읽고 월요일 아침에 독서 모임 하자. 내가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몇몇 그야말로 진짜 독서를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동료들끼리 모여서 자, 월요일 아침에 무슨 책 읽어가지고 자, 아침에 1시간 동안 독서 클럽 하자라고 하면 강제로 이제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이제 꿈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. 강제로 진행해야 책을 읽는 것도 쉬워질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꿈 감옥을 목표로 하십니까? 어떤 이제 그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을 그런 꿈 감옥 안으로 몰아 넣으세요. 그래서 2023년에는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위대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응원합니다.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